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먹기만 하셨나요? 물론 먹는 거 좋죠. 하지만 비타민C를 얼굴에 바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르는 비타민C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C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피디님, 어떻게 방법을 아세요? 비타민C 그때 많이 먹으면 된다고는 하셨는데 이 비타민C를 섭취를 했을 때 피부적으로 좋아짐이 나타나기까지 먹는 용량이 개인별로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방법은 비타민C를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양보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타민C 앰플의 효과가 뭐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발랐을 때 피부 미백,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항산화 작용,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C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순수 비타민C와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써 있으면 순수 비타민C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pH가 4.5에서 5.5가 제일 우리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건강한 피부 상태라고 했는데, 순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좀 있어요. 약간의 자극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순수 비타민C를 도포를 했을 때 자극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 농도부터 조금씩 조절하면서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순수 비타민C가 비타민C 유도체 보다는 더 효능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비타민C 유도체예요. 그래서 피부에 들어갔을 때 순수 비타민C만큼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화장품에도 비타민C가 아예 들어가 있는 게 많다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화장품에도 비타민C가 뭐 기능성으로든 아니면 영양제처럼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매우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앰플만 바르는 것보다는 함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제품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효과적인 면을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비타민C가 포함된 것보다는 비타민C 앰플을 따로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바르는 게 올바른 건지, 이 비타민C 화장품을 내가 제대로 바르고 있는 건지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부의 자극감에 따라서 순수 비타민C의 농도가 낮은 것부터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자극감이 있다고 하면 비타민C 유도체인 앰플을 사용을 해서 농도 조절을 하면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 유도체도 나한테 자극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던 재생 크림이나 수분 크림 같은 경우를 혼합을 해서 도포를 먼저 시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피부 자극감과 연계를 해가지고 농도 조절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산화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만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활 습관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아침 저녁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화가 되기 쉬운데 아침에는 햇빛이 많아서 자외선을 받으면 더 산화가 잘 될 수 있어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걸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가 꼭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올바른 사용법 중에 하나는 비타민C 앰플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개봉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다 사용하도록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내 피부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일단은 오픈됐으면 한두 달 안에 다 사용하도록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올바른 사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칼리성보다는 약산성 세안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 비타민C를 발랐을 때 같은 산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산성이어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비타민C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그 세안제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저희가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나서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나머지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한도가 낮은데 크림은 대부분 중성이에요. 바르게 된다고 하면 비타민C의 효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화장품을 바를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비타민C라는 거는 대개는 공기라던가 빛이라던가 열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이 앰플 또한 갈색병에 들어있잖아요. 공기나 빛이나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의 보관이라던가 사용했을 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혹시 냉장 보관해야 되나요? 이거는 공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멜라논 크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미라던가 이렇게 치료하는 크림이 있는데 그거는 개봉을 하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비타민C 앰플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해서 유효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품마다 공법마다 달라요. 앰플이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냉장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실온 보관, 그리고 이렇게 갈색병에 자외선이라던가 빛이 안 들어가게끔 보관하는 것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바르는 순서가 첫 번째는 약산성 클렌저로 먼저 세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토너를 도포를 해서 각질 정리를 한 다음에 비타민C 앰플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뭐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아니면 비타민 E라던가 페룰산 같은 기타 활성 성분이 된 세럼을 도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보습제를 도포를 하고 나서 오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지켜주시면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비타민 C랑 같이 뭐 바르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를 하지만 먹는 비타민C가 되게 중요해요. 피부에 바르기만 한다고 하면 그 비타민C가 표피라던가 진피 상부까지만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음으로써 피부에 올라오게끔 하는 역할도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주면 또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바르면 좋을 것 같고요. 페룰산이라고 비타민 C라던가 비타민 E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앰플 중에 하나고요. 히알루론산 보습 효과가 제가 좋다 그랬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또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홈케어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찾고 계세요. 저와 같이 이 방법대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이 피부 자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진심이었고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